안녕하십니까, 강수돌입니다. 네, 오늘부터 독일어 원문과 영어 원문으로 읽는 강수돌 교수의 자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자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일본에서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자본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냥 자본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저는 둘 다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또 자본론이 자본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실 막스의 자본론은 멜더스의 인구론 하고 아주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인구론과 자본론이 글자 그대로는 대적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랑 그 다음에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본 자본주의 경제, 이래서 막스와 멜서스가 아주 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원전 자체의 제목이 다스 카피탈, 그래서 자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본의 부제목이 자본 1권이 정치 경제학 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학 내지는 기존 주류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1권은 막스가 살아생전에 출판을 했지만, 2권과 3권은 그 원고는 존재했는데 막스 사후에 엥겔스가 자료를 모아서 출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는데, 개개의 상품은 부의 기본 형태다. 이게 이제 자본 1권의 첫 문장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상품 분석에서 시작한다. 이 두 문장이 이제 자본 1권의 최초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다시 보면은 결국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있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상품 더미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성하고 있는 상품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의 기본적인 세포다. 그래서 부의 기본 형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품을 분석하는 걸로부터 시작하겠다.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되어 있고, 전통적인 의미의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쓸모죠. 근데 쓸모보다 자본주의에서는 가격 내지는 화폐로 표현되는 그런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이제 분석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교환 가치가 가치로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가치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독일어 원문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독일어 기본 지식이 좀 있을 줄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문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장을 이렇게 같이 읽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der Reichtum이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다 할 때 부죠. 그 다음에 die Gesellschaften 복수죠. 사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e, 그러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됩니다.
프로덕지온이 생산이고 바이제가 양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헤르셴 하면은 지배하다 이런 뜻이고, 에어샤인앤 알스 하면 뭐뭐로 인 듯이 보인다. 이게 이제 looks like 영어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독일에서 에어샤인앤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과 현상 간의 관계 이야기할 적에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현상과 본질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상한다는 뜻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우리 눈에 우리의 렌즈에 보이는 부분은 웅게호열의 와렌자물룽, 웅게호열하면 아주 끔찍하다, 어마어마하다, 뭐 속된 우리말로 어마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렌, 디바레가 이제 원래 단어고 복수형으로 디바렌이 됐는데 이건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기본 그 세포가 상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품의 자물룽이 모으다, 덩어리 모여 있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상품의 어마어마한 상품의 더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본질은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이고 그거의 축소판으로서 생산관계다. 그럼 어떤 생산관계냐? 자본이 노동을 고용해 가지고 자본의 지휘와 통제 아래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관계, 그게 이제 본질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품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게 첫 문장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die einzelne Ware 그러면 개개별, einzel 하면 개별이고 상품이죠. Ware가 이 개개별 상품이 als 뭐로 에어샤인을 한다. 앞에 문장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 elemental form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다. 뭐에 자본주의 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자인애니까 여기서는 남성형이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상품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우리의 운터주흥 연구, 탐구 연구가 운터주흥이죠. beginnt 시작한다. 그래서 무엇과 함께 Analyse der Ware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상품의 분석과 함께 시작한다. 그래서 상품 분석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훨씬 쉽겠죠. The wealth of those societies in which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prevails. 아까 지배한다라는 뜻이 prevail입니다. 여기는 presents itself as 뭐뭐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An immense accumulation of commodities. commodity가 이제 상품이죠. 상품의 집적이 여기는 뭐 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덩어리라 그랬죠. 어마무시한 상품의 덩어리로 나타난다. each unit 그 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무엇이다? A single commodity다. commodity는 상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상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사회의 부의 형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our investigation 아까 운터주콩이라 그랬죠. 그 따라서 뭐와 함께 시작한다? Analysis of a commodity 그 상품의 분석과 함께 시작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ealth of those societies in which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prevails presents itself as an immense accumulation of commodities, each unit being a single
commodity. Our investigation must therefore begin with the analysis of a commodity. 이게 이제 영어 원문이었고요. 다시 한번 독일어 원문으로 가보겠습니다. Der Reichtum, 부조, der Gesellschaften, in welchen은 여기서 일종의 그 앞에 나오는 die Gesellschaften을 받아주는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카피탈리스tische Produktionsweis가 herrschen 하는 사회, 그 사회 안에서의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현상한다? erscheint als eine ungeheure Warensammlung, die einzelne Ware als seine elementare Form. 그래서 뭐로 현상한다고요? 어마무시한 상품 덩어리로 현상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조적인 설명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 아까 유니트라 그랬죠? 개별적인 상품은 그 사회 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현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daher 이게 이제 therefore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운터주흥 연구, 탐구, 조사, 여기서는 뭐 연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탐구가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Der Reichtum der Gesellschaften, in welchen 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e herrscht, erscheint als eine ungeheure Warensammlung, die einzelne Ware als seine elementare Form. Unsere Untersuchung beginnt daher mit der Analyse der War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을 한 번 더 다시 보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는데 개개의 상품은 부의 기본 형태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상품 분석에서 시작한다. 자, 이 파트와 이 문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요게 자세히 보시면 원문 안에 따옴표가 있잖아요. 요것은 막스가 요 표현 자체를 다른 책이나 글에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표현의 원 출처가 무엇일까를 보시려 그러면 원전을 뒤적거려서 막스가 달아놓은 각주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말씀드리고, 그것은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An immense accumulation of commodities.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크다는 게 immense죠. accumulation of commodities. 상품의 축적, 집적, 덩어리. 어마무시한 상품의 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그 이전에 나왔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막스의 자본 1권의 출간 연도는 1867년이었고 출간은 그렇지만 실제로 원고를 정리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1850년 이후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57년 8년 요 무렵이 되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고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서 요강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그룬트리세라는 독일말의 한국 번역어거든요. 여기에 잠깐 써보면 그룬트리세, 그러니까 스케치라는 뜻입니다. 전체 대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 부르주아 정치 경제학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경제학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주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제학 이론이 첫째는 부르주아 관점에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적인 분석이 없이 단편적이거나 파편적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본질적인 관계의 분석이 없이 현상적인 분석 위주다.
이런 관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막스는 그 세 가지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특히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장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